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책 추천 영상 심화 버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제 영상 중에서 글쓰기 책 추천 베스트 3가 여러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오늘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총 10권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10권은 각각의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 2권씩, 총 5개 상황에서 2권씩 해서 10권을 갖고 왔습니다. 이 10권은 제가 직접 읽었던 38권 정도의 글쓰기 책과 서점에서 봤던 12권 정도의 책을 다 합쳐서 그 중에 제가 엄선한 10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직접 다 읽은 책들이고요. 다 읽은 책들 중에서 제가 꼼꼼히 선별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책을 추천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좋은 글쓰기 책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별 글쓰기 책 추천 베스트 10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디 가서 글쓰기로 지적받고 싶지 않을 때 읽으면 좋은 책 2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고, 두 번째는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문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맞춤법 지적 정도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공적인 문서를 쓸 때 스탠다드를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 2권의 책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 2권의 책의 특징을 3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20년 경력의 교정교육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냥 맞춤법 검사 정도만 하면 뭐 웬만큼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글을 한번 맡겨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표현들 중에서도 틀리거나 안 쓰는 게 더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규정해서 조금 더 나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얇고 쉬운 책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쉽고 앞에는 스토리텔링도 담겨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으면서 내 문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 이 책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앞에 책과 비슷하게 진짜 흔히 실수하는 맞춤법부터 알려줍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중에서 우리가 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정확히 찝어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특징은 사례를 많이 들어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게 틀렸다라는 예시를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문법책 같은 거 보면 문법 규칙 같은 거 막 나오고 사례가 적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점검되어 있는 책이라서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와는 좀 구별된 특징이에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는 스토리텔링이 앞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저자의 일화가 담겨 있는데,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는 정말 내용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나는 그냥 다른 거 말고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에 대한 내용만 딱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글쓰기로 지적받고 싶지 않다면 이 2권을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책 2권. 첫 번째는 대통령의 글쓰기, 두 번째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입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이들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죠. 근데 제가 서점에서 아무리 글쓰기 책을 많이 봐도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책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앞에처럼 3개씩 특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글쓰기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글쓰기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8년간의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8년간 연설비서관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글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되 정말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특징은 공적인 글을 쓸 때 굉장히 좋습니다. 공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단상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럴 때 스탠다드를 맞추는 방법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마지막으로는 설득하는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기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맡고 있다면 이 책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글쓰기 교양서 같아요. 독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논증까지 정말 폭넓은 관점에서 글쓰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글쓰기의 정석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뭐 저자의 특성이 그래서도 그렇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감정을 담는다거나 혹은 스토리텔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논리력을 잘 갖춘 글을 써야 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안에서 잘 쓴 글하고 못 쓴 글을 자주 비교해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은 글이 이런 건가 나쁜 글이 이런 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 거 정말 안 좋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주는 글쓰기 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와닿게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도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때 읽으면 좋은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자 할 때 읽으면 좋은 책 두 권입니다. 제가 이 책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리긴 했었는데 역시나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는 이 두 권이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일단 또 한 권씩 세 개의 특징을 말씀드려본다면 촉촉한 마케터님이 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책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사실 퍼스널 브랜딩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정답으로 믿고 가기도 되게 쉽고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뭐 월 100만 원, 뭐 아니면 뭐 진짜 짧게 뭐 빠른 시간에 대박나는 뭐 스킬 이런 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의 원칙을 말해주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바로 SNS 글쓰기를 한다면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 안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진행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바로 SNS 글쓰기를 한다? 그럼 이 책을 좀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책 중간중간에 진심 상담소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책도 책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것까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막막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핑크 펭귄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브랜딩을 넘어서 수익화까지 다루는 책입니다. 모든 브랜딩의 최종 단계는 어찌됐든 수익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은 그걸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브랜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익화까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수익화를 한다는 거는 뭐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는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이 책은 일반 독자들보다는 전문가나 강사들이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전문가나 강사는 기본적인 글쓰기 실력은 이미 있고 수익화를 하는 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수익화를 하는 점에서 이 책이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선수들이 많이 읽으려고 하는 책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해서 수익화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핑크 펭귄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저는 이 두 책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흥행하는 글쓰기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빠르게 특징을 3개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토리 흥행하는 글쓰기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작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참고하는 책인데, 이 시나리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지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그냥 그 주인공 대신에 나를 넣으면 그냥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특징은 이야기를 만드는 법칙을 제공합니다. 사실 많은 글쓰기 책들이 있지만 법칙을 말해주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저자가 고심해서 만든 법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각자가 만들어가면 되겠지만 일단 초반에 법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영화의 사례를 들어서 실습을 하게 해줍니다.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마주했던 스토리텔링들이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전달하는데 빠르고 편하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혹하는 글쓰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의 영업 노하우가 전부 담겨있는 책입니다. 스티븐 킹이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작가의 영업 노하우가 다 담겨있는 책이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험적으로 그의 경험을 읽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소설이나 나의 이야기를 만들 때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책 안에서 왜 지루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어떤 이야기는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으시면 대화체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만약에 설명문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호흡이 빠른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쓴 작가의 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책을 읽는 재미가 그냥 있어요. 너무 흡입력 있고 정말 빨려 들어가는 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책 읽는 재미에서 측면에서도 이 책은 한번 읽을 만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설을 쓰고 싶다,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내 이야기를 정말 매력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두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쓴 글을 책으로 출간해보고 싶을 때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쓰기 기술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무슨 책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두 권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들도 특징을 3개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준 책쓰기 기술은 작가들의 첫 번째 영업 대상인 편집자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독자를 설득해야 종이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더 먼저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 편집자들이에요. 편집자들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또 계약도 할 수 있고 원고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편집자들이 어떤 원고를 좋은 원고라고 생각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집자의 일정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출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저자가 굳이 출판 산업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출판 산업 전반을 알면 내가 조금 더 제안하는 사람들과 핏을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내 작업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쓰고 싶다면 편집자의 마음도 알고 출판 산업에 대한 이해도 알고 한다면 그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조금 더 빨리 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만약에 내가 향후에 책 출간 계획이 있다, 혹은 지금 쓴 글은 없지만 나중에 출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먼저 읽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책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책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서라도 책을 출간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 번쯤 먼저 읽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뭐뭐하는 책 만드는 법이라는 이 시리즈는 분야별 편집자가 책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앞에 책이 좀 뭉뚱그려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한다면, 이거는 각 분야별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만의 분야가 있어서, 혹은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거나 아니 어느 분야의 현직자여서 그 분야의 책을 쓴다고 하신다면, 이 시리즈를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그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나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살려서 내 원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읽으면 좋은 점이, 편집자들과 소통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면 각 분야별로 모두 특징이 다르고 업무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편집자라도 모든 편집자들이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런 분야의 편집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혹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라는 특징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나중에 편집자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내 책을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만약에 내가 쓴 글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으시다면 이 두 책 서점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총 10권의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봤던 책들이고, 또 한두 권을 제외하면 이미 많이 팔려서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책을 살펴보신다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글쓰기와 책 읽기 관련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스토랑이었습니다.